자, 61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자, 우리 하자담보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또 예치를 합니다. 누가 하느냐? 바로 하자보수 책임자인 바로 사업주체들이 예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단서 보시면 국지토지보유조 공공사업주체입니다. 이들도 하자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자보수 책임,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 예치를 하지 않는다. 책임은 있지만 예치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공사업주가 아닌 자들이 예치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예치 방법 보시면 요 시행사 사업주체가 현금으로 예치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다음에 정서로서 보증에 가입해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보증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또 공제조합의 보증보험업의 금융기관에다가 이행보증서로서 예치를 합니다. 자, 예치명의죠. 이 하자보수 보증금은요, 사업주체가 예치하지만 자기 명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검사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명의로 예치를 합니다. 해서 제출편 보시면 사용검사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한테 이 예치정서를 제출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 명의로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딱 되어지면은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하는 식으로 인계를 딱 해줘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것을 이 관리주체한테 보관을 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딱 하게 됩니다. 자, 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보시면 그냥 원형지 땅 매입 비용은 빠집니다. 공사를 한 비용의 3% 보면 돼. 3%, 100분의 3. 그래서 땅값 빼고 땅 대지 조성 공사, 토목 공사, 건축 공사, 이 공사한 비용의 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자보수 보증금은요, 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래서 특정 용도로만 써야 된다랍니다. 요걸 들고 와야만 인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곧 뒤에 배우겠지만은 하자 분쟁으로 넘어가가지고 하자 여부, 하자 판정이죠. 판정도 있고 조정도 있고 재심도 있습니다. 또 안 나와 있지만요, 재판도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해서 하자 진단도 청구할 수 있어요. 곧 뒤에 나올 겁니다. 해서 보니까 판정해봤어.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 하자 여부, 하자 판정 여부, 그죠? 하자 판정서, 또 판정의 재심의 결정서 들고 가면은 이 돈 인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판정 말고 분쟁 조정 신청해서 조정서가 딱 나왔다. 이거 정본 들고 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법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자 분쟁 소송에서 소송 법원의 재판 결과 판결문 들고 가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하자 합의해가지고 하자 진단을 의뢰해서 그럼 진단 결과서 들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기타 재판상 화의와 동일한 재정 하자 조정 말고 재정 결과를에 따라서도 이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라는 부분도 나와요. 감정서가 나오는데 하자 감정. 요 감정은요, 감정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 판정서, 조정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감정 결과 가지고 이 판정한 판정서라든지 조정서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자 감정이라는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있던 여기 어디입니까? 앞에 있던 여기 사용 용도에 있는 각종 어떤 판결문 등을 들고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요. 자, 그 청구를 하면 하자보수 발급기간 등은요, 청구 30일 안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발급기간이 지급할 때 보시면 금액에 대해서 뭔가 지금 판정서에는 금액이 10억 되어 있는데 청구한 금액이 15억이야. 안 되겠죠.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분쟁 조정이나 재정 신청해서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한다. 이런 부분도 봐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요, 현금 뭉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발급기관들은 지급했으면 업무관리 대상일 때 한해서는요, 관할 시군구청한테도 이것을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다 해서 지급 30일 내에 통보해 줍니다.
자, 지급하는 그 계좌는 보시면, 이때는 보시면 우리가 관리비 등에 대해서 그 보관하는 그 계좌는 소장의 직인이 원칙인데, 입대회장 인감 복수 등록할 수 있다. 근데 이건 하자 보수 보조금은 원래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도해서 업자 선정하고 비용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지급할 때 소장 회장의 단독 인감은 안 됩니다. 이때도 보시면 안전관리를 위해서 관리사무소장 직인으로 복수로 등록되어진 계좌에만 이것을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업무 대상이 아니면 관리인 인감 단독 계좌에다가 이걸 쏘아줍니다. 자, 사용 절차는요, 하자 보수 보조금 지급받기 전에 미리 사업자 선정하지 마라, 공사 발주하지 마라 이거죠. 근데 지금 실제 지금 청구 금액이 10억인데 이 10억이 다 나올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공사하는 금액이 10억 이상인데 그러면요, 나중에 실제 결정된 것은 8억이다. 그럼 10억만치 돈 줄 돈도 없고, 또 법무법인들의 거기 대행비 있죠. 이거 빼고 나면 6억, 5억도 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단지가 빛에 떠안기 때문에 보증금을 확정 지급받고 난 다음에 금액 보고 나서 업자 선정하라. 남부분 체크하십니다. 또 대표는 돈을 썼어. 이 돈을 썼으면요, 30일 안에 이 돈을 맡겨놓은 사업자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업무 대상 단지이면 쓰고 30일 안에 관할 신고에 신고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차적 반환 참 자주 과거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했어. 그러면 순차적으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마감공사 2년, 대부분 3년, 대출철 조방지 5년, 지방공사와 그 주요거주부 10년이죠. 예, 나누어서 이제 3년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죠. 40%입니다. 5년은 좀 굵직하죠. 대철철 조방지 25%입니다. 그 다음에 10년 또 보시면 주요거주부 지방공사 중요하죠. 20%입니다. 마감공사는 15%죠. 순차적 요 반환 비율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거 체크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 청구에 응해서 돈을 지급하거나 또 청구에 응해서 하자 보수하면 좋은데 하자 아니자라고 시행사는 대부분 다 해서 거부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자심사분쟁조정, 하자분쟁으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분쟁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자심사 또 하자 분쟁 조정, 이 두 파트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라 부릅니다. 하자 심사, 하자 인지하는지 판정한다.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위해서 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자 심사와 분쟁 조정 두 개 나뉘어지는데 묶어가지고 하자 심사점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부릅니다. 줄임말로 그냥 여기 어딥니까? 요 심사 빼버리고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이렇게 부르는데 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니까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한다, 하자 심사한다, 하자 판정 여부, 그 다음에 분쟁 조정을 한다. 또 분쟁 조정뿐 아니고 분쟁 재정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 인정하는데 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싸우는 얘기고요. 책임은 인정하는데 그 사업 주체 관계자 내부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감리자 등이 있겠죠. 사업 주체, 설계자, 감리자 간에 그들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하자보수 심사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조사, 2번 상에 3번 상입니다. 조사하는 방법 보시면, 하자인지 아닌지 판정할 때 하자 여부 판정 조사는요, 현장 실사도에 대고 하자 부위하고 설계 도수를 비교 측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자 판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또, 하자 보수 비용은 실제 하자 보수에서는 공사 비용뿐 아니고 기타 필수적인 부대 비용이겠죠. 인력에 관한 식대라든지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60명까지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전체가 다 모이진 않고 또 보시면 하자란 것이 무슨 벽지하자, 시멘트하자, 철근하자 등이 많이 있으니까 실제 전문가들도 따로 분리해서 모읍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분과위원회는요. 9명 이상 15명까지 위원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니까 하자 판정하는 하자심사분과위, 또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분과위, 분쟁을 재판처럼 결정해주는 분쟁재정분과위, 또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서 하자 재심도 하면 재심, 요 하자 재심분과위에서 요 네 가지의 분과위가 있습니다. 있고 분과위별로 또 보시면은요 5명까지 이하로 소위원회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보시면요.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 위원들 보시면,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시군구는 조교수급 이상인데, 우리 시도급 이상 되면 전부 다 부교수급 이상이죠. 대부분 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각종 판정, 또 조정하니까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6년 이상 경력자들이 보시면은요, 포함이 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게 되고, 주택관리사로서의 소장, 주택관리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말고 사로서의 소장 경력 10년 이상인 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소장 경력 인정 부분 오른편에 보시면 비교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꼭 비교해야 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소장 경력 5년,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는요, 주택관리사인데 소장 경력은 필요 없고 기타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 그 뒤에 나오는 공동택 관리 분쟁 조정이 중앙 분쟁은 소장 경력 10년, 지방은 5년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비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보시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들은 누가 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위원회는 전체위원장이 있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있는데 재심의 사건과 10억 이상 되는 큰 사건의 분과위원장은 전체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4번에 소위원회 업무 딱 보이죠. 소위원회는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과 그 하자 발견이 쉬운 바로 마감공사에 관한 전유 부분 하자에 대해서 심사를 하더라.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보시고 다시 왼쪽 본문이 5분도 중요합니다. 분쟁과 분쟁 조정, 이건 분쟁 조정뿐 아니고 판정 다 절차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본 원칙은, 자, 판정 신청이나 조정 신청 둘 다 60일 안에 절차를 완료한다. 근데 공용 부분 하자는 190일이다. 또 분쟁, 재정에 대해서는 조정과 판정은 60일, 90일인데 재정 신청은요, 재판처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50일, 180일이다. 하고 또 필요할 때 한 번 30일까지 연장도 할 수 있다를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하자 심사, 이제 하자 판정, 하자 이제 판정을 해봐, 판정. 자, 판정을 합니다, 판정. 자, 하자 판정에서 여기 60일, 90일, 150일, 180일 안에 판정을 딱 했습니다. 판정을 딱 했어. 그러면요, 판정서 정본을 송달을 딱 해줍니다. 이 송달 받으면요, 이 판정서 정본 가지고 하자보수 청구도 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정금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다라고 할 때는요, 30일 안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에서는 바로 재심의로 넘어간다랍니다. 당초 분과위 아닌 분과위한테 재심의를 맡깁니다. 근데 재심의 결정 딱 보시면, 그러면 재심의할 때 당초 최초 분과위에서 판정한 것을 번복, 당초 판정을 변경을 한다 할 때는요, 재심의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할 것이고, 출석한 자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재심의 결정서 들고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 보정금 청구도 할 수 있고, 보면 됩니다. 또 이것도 서로 뭐 싸운다. 그럼 재판 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절차는 똑같아요. 최초 신청하면 60일, 90일, 150일, 180일.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분쟁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면 역시 60일, 90일, 150일, 180일 안에 그 완료가 딱 되었습니다. 60일, 보통 90일이죠. 공용 부분 90일. 자, 그럼 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시를 합니다. 이 조정안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이제 바로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표시를 해야 돼. 수락한다고 하면은요, 재판상 화해가 된 걸로 보고, 이때 조정서 정본을 딱 줍니다. 이 조정 정본 들고 이제 실제 하자보수 청구를 딱 하고 보수 보조금 달라 청구해야 됩니다. 자, 분쟁의 조정에 관한 절차 편 보시면 민사 조정법을 준용하고요. 서류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적용시킨다. 이거 들어주십시오. 자, 오른편에 또 8번상은 분쟁의 재정 나옵니다. 이건 재판처럼 결정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꼼꼼하게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이제 요거는 150일 안에 절차 완료하고 공용부분 180일이었죠. 해서 요 재정문수를 결정을 하면 재정문수를 송달을 딱 해줍니다. 우리가 조정일 때는 보시면 30일 안에 여부 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60일 안에 소송 한쪽이든 재판처럼 결정해서 재정을 딱 보내주면 소송 제기를 하지 않거나 취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걸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또 다시 본문을 따와 보시면 하자 진단과 감정이 나오죠.
이건 분쟁이 발생했는데 재판 갈 수도 있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판정도 물론이고 뿐 아니고 좋다.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하자인지 아닌지라고 하자 진단을 해보자라고 이 각기 당사자가 합의입니다. 합의가 딱 되어지면 다시 하자 진단을 의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사업자가 이기면은 그 하자 진단 청구한 비용에 대해서 우리 장기순 충당금으로 입주자 과반수에 동의받아서 바꿀 수 있고, 만약에 단지에서 성수했다 그럼 사업자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죠. 감정은 뭐냐? 감정은요, 분과위에서 각기 하자 판정이라든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애매하다 하면 분과위에서 의뢰해서 분과위에서 각종 조정서라든지 판정서에 정확한 내용을 쓰기 위해서 판정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을 위원회에서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면 하자 진단까지 했는데 결과에 또 다툰다. 또 하자 원인이 아주 애매하네요. 또 당사자 측에서 요청 또한에 좋다 해보자. 다음에 분과위에서 내부적인 결정을 통해서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일단은 보시면 각종 어떤 하자 진단 감정에 대해서는 의뢰받으면 2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때 드는 비용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비용 부담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부담 비율이 결정이 안 돼. 그러면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가 가장 마지막 파트가 되겠죠. 이 법에서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보시면 중앙 분쟁 조정위가 있고요. 시군구에 지방 분쟁 조정이 있습니다. 시도에는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중앙은 15명까지 위원이고 지방은 10명까지 이내의 위원이다. 랍니다. 자, 구성원 중에서 관리사무 소장님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중앙에 5년 이상이면 지방에 갈 수 있다. 라는 부분 또 보십니다. 자, 여기서 업무편입니다. 중앙 우리 분쟁 조정위의 업무가 또 중요하겠죠. 자,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리얼상이 중요하죠. 500세대 이상 되는 규모의 단지 사건들은 중앙에 가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이 분쟁 조정 절차입니다. 중앙 분쟁 조정위에 대해서만 법에 나와 있지만 지방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지방 조례에서 정하는데 지방 조례는 대부분 다 중앙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절차를 개시하면 30일 안에 완료한다. 완료해서 조정안을 당사자한테 제시해주면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 또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로 봅니다. 그런데 지방은 그들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데 대부분 다 30일 비슷합니다. 근데 지방은 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조정 조서와 같이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래서 중앙은 재판상 화해, 지방은 합의,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쟁 조정을 위해서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 분쟁 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따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동주택 관리법이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